자, 가족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내용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무슨 영상 자료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는 진짜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됐구나. 저는 너무 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자,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자, 만감이 교차한다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제보입니다. 올해 37년 차. 자, 정말 정년을 코앞에 두셨던 분인데 지난해 3월 새로운 학교에 부임해서 6학년을 맡으셨대요. 자,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을 겪으셨다. 네, 제보자는 지난해 3월 1일부로 한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서 6학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어떤 반을 맡을지 정하는데 제보자가 뽑은 반에는 그 학교의 어떤 일장, 그러니까 흔히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떡하냐, 힘들어서 어떡하냐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보자는 아이들이 힘들게 해도 선생님이 잘하면 잘한다, 또 따뜻하게 대해주면은 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학기를 맞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새학기 첫날부터 이 학생은 좀 수업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 방해를 하고요.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조금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행동들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학교에 처음 부임한 이 제보자, 이 교사의 반에 그 일진, 그 녀석이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37년 차 교사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품으면 이 녀석이 변하겠지. 자,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그 아이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경찰차가 지나가잖아요. 야, 지난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 식으로 다른 애기들의 이목을 끌고 선생님을 골탕 먹이는 것에 재미를 느낀 거예요, 얘가. 근데 나는 그 애를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가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수업을 방해하고 저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뭐 저를 찌들러본다고 막 그랬거든요. 수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아니라 6학년은 공부를 해야 돼.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달래면서 공부를 해 나갔죠. 자, 이 형사님 들어보세요. 선생님 면전에서 선생님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했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는 그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학생이 뭐 경찰차 지나간다 뭐 소리친 후 자기가 4학년 때 뭘 훔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 가니까 뭐 별일이 아니다. 그냥 훈방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본인이 뭐 대단한 것처럼 뭐 한 것처럼 울출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수업 중에는 갑자기 뭐 나는 뭐 친일파다 뭐 소리치거나 나는 커서 뭐 조폭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수업의 흐름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을 따르는 몇몇은 같이 웃고 떠들기도 해서 이 선생님께서 정말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그 학생이 교과서도 안 꺼내고 뭐 노래를 부르면서 딴짓을 하기에 아니 그 얼른 책을 꺼내라. 공부하면 너 정말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말이야 뭐 책을 안 갖고 왔는데 뭔 책을 내놓으라 하느냐. 아마 이렇게 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참다 못한 제보자가 옛날 같으면 뭐 빗자루로 뭐 엉덩이를 맞을 일이다 라고 했더니요. 이 학생이 가관입니다. 흉기를 갖고 와서 찔러버려 죽이게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께서는 그동안 9학년을 많이 맡아봤는데요. 이런 아이는 정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상상이 되십니까? 참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수업도 불가능하죠. 이 학생 초등학교 때문에. 6학년. 6학년이 이제 요즘 크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학생은 잘 없는데 결국 수업을 할 수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좀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중학생 형들하고 논다는 얘기를 듣고 또 형들한테 돈 뺏기고 맞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반드시 이걸 전달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하고 연락을 좀 지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랑 통화해라고 했고요. 또 아버지하고 연락해 보니까 평일날은 안 된다. 그래서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끝내 면담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핑퐁을 하는구만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문제 생긴다.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좀 잘 컨트롤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주말 되니까 자꾸 놀고 싶고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놔두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저희가 이제 정말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이 녀석이 자기네 반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결사체를 만들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아이혁신당 제보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시죠. 거기 아이혁신당에 그럼 몇 명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아이혁신당이라고 선생님을 내몰자 뭐 그런 거 했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 너는 선생님 말을 녹음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자기 역할을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 누구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말을 거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해봤자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혁신당. 우리는 담임 교체, 담임 선생 교체를 목표로 이 결사체를 만들었다. 투쟁. 아니 이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지금 기가 중국의 강철대우입니까 이거? 아니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6학년이 어떻게 저런 발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잠깐 박 변호사도 얘기했는데 중학생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 형들을 뒤에 업고 마치 이제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거기에 동조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아이들이 또 분위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 가고 싶어서 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까지 있었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건데 그걸 불만을 품고 만든 사조직이 이른바 아이혁신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이 자기들끼리 역할을 나눠가지고 넌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을 내쫓기로 모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이 37년 차고 그 사이에 또 학교가 많이 변했잖아요. 평소에도 말씀을 거시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지훈님 발표해 주세요. 아이들에게도. 뭘 어떻게 하겠어요. 녹음해봤자 걸릴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아무리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저 선생이 우리를 정서적으로든 뭐든 학대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를 딱 잡아서 이걸로 선생을 보내자. 지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제보자는 지난해 4월 19일에 난데없이 그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대요. 한 진짜? 학부모한테서. 근데 좀 충격적인 게 그동안 수업을 방해했던 학생이 학부모가 아니라 제보자를 좀 잘 따랐던 뭐 중고등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찾아오겠다. 이렇게 되게 좀 제보자를 좋아하고 좀 모범생이었던 2명의 학부모가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모범생 2명의 모범생 2명이 아이혁신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좋아요 했던 애들이. 네, 그 친구들도.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좀 아이혁신당을 만들면서 좀 주도했던 친구들에게 이끌려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이 소식을 듣고 좀 뒤통수를 맞은 그 충격 때문에 정말 몸이 얼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또 학대 행위라고 언급한 것들이 무려 12개에 달했는데 좀 내용들이 기가 막혔다고 해요. 어떤요? 일단 도덕책은 계속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바닥에 떨어뜨린 거라고 합니다. 또 수업에 늦은 학생들을 훈계했을 뿐 이 의자를 넘어뜨린 적은 없었고 이 수업 중에 마이크로 턱을 친 사실도 없고 그날은 수업 자체가 없었던 날이었다고 하고요. 또 학생의 욕설을 따라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학생이 제출한 과제에 욕설이 적혀 있어서 다른 단어로 고치라고 주의를 준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 녀석들이 죄다 끌어모아가지고 부모한테 알리고 해서 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다 무혐의 결론이 나왔어요. 자, 무혐의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거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지난해 12월 달 당연히 불송치로 올라가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긴 합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로 지난해 9월 달에는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았다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결론 얻기까지는 동료 교사들 또 학부모들 탄원서 등등 있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이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한테 사과를 못 받아서 분통이 터진다고 해요. 또 주도적으로 방해했던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또 출석 정지나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야,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힘들답니다. 이런 학생들 때문에 지금 선생님 사이에 실눈 뜨고 교육하자. 그냥 눈만 뜨고 살짝 보고 교육하자. 눈 크게 뜨고 괜히 교육했다가는 또 학생이 잘못 찢어가면 또 아동학대 되는 거 아니냐, 신고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보자 또 이 말씀하십니다. 이 후배 선생님들, 이제 본인은 정년이니까 예. 후배 선생님들 좀 더 자신 있게 교단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아이 혁신당 자칭 아이 혁신당 이 대표 이 녀석 일진 얘 지금 출석 정지 고작 6일 받았답니다. 6일. 예? 저는 이게 어떻게든지 이 선생님들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좋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뭐 교대나 사대를 가르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국가의 미래가 사실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 내지는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아이와 이 학부모에게도 명확하게 그에 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인권들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는 너무나 아이들도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거꾸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제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거든요. 참 이 중간 지점 찾기가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거 빨리 우리 사회가 전체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가 어두울 수 있어요. 예. 자, 진짜 다 떠나서 얘는 커서 도대체 뭐가 될까 정말 궁금해집니다.